요즘 시대는 말 하나하나를 보고 빠르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무섭노라고 말한 장면을 두고 이게 사투리가 아니라 일베식 혐오 표현 아니냐는 저격이 있었죠. 근데 사투리는 사라지기 직전이라 오히려 쓰는 걸 권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고착화되어 새롭게 탄생한 사투리는 신방언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혼잣말의 감탄성으로도 노가 사실 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들이 문제라던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와 다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은 일베가 왜 계속 언급이 같이 되고 있을까요? 이게 왜 또 혐오일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일베는 16년도 하반기부터 이용자 수가 대폭 감소했는데 현재는 혐오라는 말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언어가 됐고, 특정 방향의 아젠다를 다룰 때 아직까지 일베 문화가 잔존한다고 굴비마냥 엮어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일베가 남아있다, 그러니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 와서 일베를 예토전생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존재하겠지만 10여 년 전에도 일베는 버라지 새끼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사실 국민 대다수를 좋은 쪽으로 계도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혐오는 원래 굉장히 강한 감정입니다. 본능적으로 씨바 하고 올라오는 즉발적인 거부감 같은 건데, 남자분들은 유격훈련 화장실, 여자분들은 벌레를 보고 느낀 족같았던 혐오의 감정을 느끼신 적이 보편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이 혐오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절주절 떠드는 건 지루하고 현학적이면서 불편충 취급을 받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일베충이라는 과거의 인식과 혐오라는 말을 통해 대상이 나쁜 것이라고 매우 쉽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것에도 당위성이 부여되고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마이클 호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불확실할수록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집단 정체성에 더 강하게 기대려 한다고 하거든요. 공격하는 것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건 힘들지만 그거 혐오야, 혹은 이거 일베야 라고 고정하면은 세상이 단순해지고 내면의 선악구도가 확실히 갈리니까 불안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비판이나 반대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평판을 신경 쓰는 평범한 사람들은 괜히 혐오하는 사람으로 찍힐 바에는 엔터키를 뽑고 침묵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는 의견은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게 될 거고요.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국가 권력만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여론과 압력이 개인의 생각과 개성을 짓누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밀은 다수의 폭정이라 말하거든요. 법으로 막지 않아도 분위기만으로 사람을 침묵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끔찍하다고 경계했습니다. 이거 드디어 끝났다, 야르. 앞서 말했듯 노는 사실 혐오만 있는 게 아니고 방언 그리고 신방언으로도 쓰이지만, 맥락과 의도를 확인하기 전에 혐오라고 일베라고 마치 판결처럼 단정지었잖아요. 캐나다의 사회학자 어빈 거프만은 이런 식의 프레임을 사람의 정체성 전체를 오염시키는 낙인으로 봤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냥 혐오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성이 짙은 거짓으로 낙인이 찍힌 개인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생각과 관습이 강요되어 미리 경계한 폭정에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딜교예요.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거슬리는 것,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전부 혐오라고 말하면은 진짜 혐오를 구분하는 감각도 무뎌지고, 마치 무차별 난사처럼 많은 사람이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도 많이 보잖아요. 아니, 착한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상처받을 수 있는데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 이런 억지 자정작용 자체는 다른 말로 복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타인의 기분에 맞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법관이었던 라보에시는 한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약탈하는 일은 매우 흔하지만 역설적으로 자발적인 복종을 한다고, 그래서 노예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제가 재밌게 봤던 진격의 거인이 떠오르는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레에 있던 에르디아인들은 마레에서 태어나 자라도 잠재적 거인 취급을 받고 악마라는 낙인을 찍히며 차별을 당하고 일반 마레 국민과 분리되어 살아가잖아요. 마레에서는 철저하게 에르디아인을 가해자와 악으로 삼고, 나머지 다른 인종들은 피해자 그리고 선이라며 정하며 선전하죠. 그래서 마레의 에르디아인들은 명예 마레인이 되어서 대우를 바꾸기 위해 아홉거인을 계승받으려 노력하여 전사가 되면서 같은 에르디아인들을 악마라고 부르며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레의 충성을 바쳐 명예 마레인이 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처지일지언정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과 전쟁 무기와 같은 도구적 대우에 시달리죠. 심지어 초반에 시간시나구를 공격하려던 작전에서 마르셀 갤리어드가 턱거인이 무지성거인에게 잡아먹기도 하죠. 이게 유미르고, 이처럼 자발적 복종에는 기본적으로 누릴 자유를 포기해도 얻는 게 사실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붙인 이름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나 다른 거슬리는 걸 일베라고 혐오라고 말하는 타인의 억가를 받아들이면 혐오를 하고 있지만 고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아예 안 했다와 다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자발적 복종을 하는 이유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라보에시는 말했는데, 노예는 자유가 없고 한계가 있는 성까지만 허락됩니다. 프리츠 왕이 벽을 세워 파라디 섬에서만 살아가는 한계를 정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평화는 거짓이었고, 그래서 에렌은 가축과 같다 생각하잖아요.
혐오를 표현하려는 의도도 아닌데 혐오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면 과도한 관계의 도덕성이 자유와 정체성을 훼손시킵니다. 왜냐하면 위축되어 선택지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밀은 폭정이라 말하며 경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잃으면 용기를 함께 잃고, 용기를 잃으면 행동을 잃고, 행동을 잃으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된다면 라보에시가 말한 것처럼 자유에 대해 망각을 하고 복종을 습관처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루거가 벽의 왕은 백성들의 기억을 빼앗았다고, 또 픽시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벽 안에서 사육하자는 거냐고 따지듯이 자유를 잃게 하는 폭정의 끝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일배와 혐오라는 프레임은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시대에서 확인 없이 확신하여 빠르게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데 쓰이고, 나쁜 사람이 되기 싫다는 평범한 강박을 이용해 노예가 되는 걸 유도하고 복종시키며 기만하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별 문제 없던 것인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도덕성을 건드는 게 이해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것은 당장 편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의심하며 죽창각을 보게 되겠죠. 이러면 사회적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게 될 거고요. 이게 반복되면 증오의 연쇄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에렌이 시조의 거인의 힘으로 벽 속의 거인을 깨워 땅울림을 하여 세상을 짓밟아 대학살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마레의 뮬러 장관은 우리가 뿌려온 증오를 괴물이 그대로 돌려주러 왔다고 증오하는 시대의 결배를, 서로를 배려하는 세계의 개막을 맹세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려는 관점이 사라지고 배려가 없어지는 세상의 결말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사실 확인을 버거워하지 않는 태도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트로스트구 침공 당시 마르코가 라이너와 베르톨트의 수상한 대화를 듣고 초대형 거인의 정체가 에렌과 같은 거인화가 가능한 인간이라고 추리를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해요. 그러니까 정체가 발각됐음을 눈치챈 라이너의 일행은 마르코를 붙잡고 입체기동 장치를 빼앗은 후 거인에게 잡아먹히게 버려두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마르코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 못해봤잖아 라는 유언을 남기고 절망하는데, 저는 마르코의 이 말이 현대시대의 상황과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예고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배와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게 무서운 이유는 대화할 기회를 뺏고 지배하려거나 죽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걸 생략하잖아요. 마르코의 절규를 무시하고 라이너는 마르코가 죽게 냅두지만 정신병이 오죠. 그래서 난 갑옷거인이고 얘는 초대형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거고, 이런 잘못된 프레임의 끝은 라이너가 느꼈던 것처럼 새로운 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이고, 생각을 많이 거치지 않아 보고 듣고 느낄 때 직발적으로 표현이 되며 혐오스럽다는 감정을 표출하는 무의식적인 목적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혐오는 조금 다르죠. 특정 대상이 더럽거나 도태됐고 악한 존재로 끼워 맞추려는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있고 기분 나쁘게 하려는 등의 의식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 대화라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표현을 다듬는 건 사회화가 매우 잘된 배려이고 필요하죠. 하지만 근거 없이 혐오라고 몰리는 상황에 내 언어와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복종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츠 왕이 촉조한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보전의 맹세를 만들어 후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세뇌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조가 계승될 때마다 자유의지를 빼앗잖아. 그러니까 계승을 한 프리다를 보고 히스토리아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듯 당당하던 프리다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며 달라졌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에게 너무 쉽게 프레임을 씌우면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말로 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은 변명이 되고 침묵은 인정이 되고 반박은 긁히게 되고 대화할 기회는 사라지는데, 진격의 거인에서도 나오듯 대화 없는 자리에는 혐오보다 더 깊숙한 증오가 남는 것 같고 다음 타겟은 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사실 확인을 버거워하지 않고, 근데 말하다 보니까 루피아바 같아. 내가 드래곤 같아. 아무튼 상호 존중이 있는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런 노력은 프레임이 사람을 가더 노예로 만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보에시는 폭군의 힘은 폭군 혼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복종하고 지탱해주는 데서 있다고 했는데, 일배나 혐오라고 몰아가는 프레임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프레임 장난에 휘둘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